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무입니다. 네. 퀸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설명 되게 맛깔나게 잘 해주신, 요리도 많이 하셔서 이제 설명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메이 퀸이 그 반찬은 못 만들어도 요리는 다 잘하게 되거든요. 저희 팀에 그런 분 많습니다. 멸치 볶음 못 하는데 동파육은 해요. 근데 레시피대로 하면 되거든요. 이제 저는 현재 부산에 살고 있고 아메가 본업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아메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삿포로 갔다 왔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왔는데 아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술이 안 터지는데 지금 입술이 불이 켰습니다. 예, 스키를 너무 열심히 타가지고 제 애들하고 이제 저희들 스키를 좋아하는데 3일째 되는 날은 이제 오전부터 눈이 왔어요. 눈이 계속 오고 바람이 없었어요. 눈은 오는데, 그리고 되게 포근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한 2시간 반 동안 리프트를 한 7번, 8번 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에 갈증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탔더니만, 입술이 불이 켰습니다. 사업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근데 엄청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먹어본 양갈비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온갖 고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아메 하셔가지고 그런 여행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참 축복이고 우리 삶에서 되게 풍요로운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PPT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저희 팀의 다이아몬드 이상 되신 분들하고 같이 짧은 여행을 갔던 사진이고, 이건 SP상 봄 소풍 갔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이들 지난번에 치앙마이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아들, 딸 하나씩인데, 얘들은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학년으로 6년 차이 나는데, 둘이 되게 친해요. 어릴 때는 되게 안 친하더니만. 그리고 이제, 같이 여행 갔던 거, 지난번에 이제, 크로아티아 갔던 사진이고, 이번에 시드니 갔던 사진입니다. 되게 즐겁고 재밌게 살고 있죠. 그런데 아메하기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메가 아니었다 그러면 지금 되게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단 아메를 선택하고 아메를 알아보고 한 덕분에 제 삶이 지금도 희망적이고 재밌고 즐겁고 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아메 하기 전에 저는 주말부였습니다.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부였고, 저는 이제 서울에 조그만 무역회사를 했고, 제 아내는 부산에 교사로 있었습니다. 중학교 과학교사였죠. 그러니까 주말부로 떨어져 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언제쯤 이 주말부를 그만둘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사는 게 좋거든요.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못 믿으시는 표정들이 좀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냅둬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데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언제쯤 주말부를 그만둘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년에 안 될 것 같고, 한 5년 후도 안 될 것 같고, 조만간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단 경제적인 문제가 컸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미 저는 제 삶의 통제권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난 이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갈 수 있는 도구나 힘이 저한테 이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앞으로 5년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특별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아메가 왔습니다. 아메가 왔는데 처음에 이제 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인데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을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되게 막역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녁에 갈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사무실이 그때 여의도에 있어갖고 친구들이 곧잘 들렀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주말부니까 집에 가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저녁 먹고 올라와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9시쯤 제 사무실에 찾아온 친구가 캐리어를 질질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캐리어가 너무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저 안에 뭐 들었냐 이러니까 잠깐만 있어봐라 이러더만 니 꿈이 뭐고 이러더라고요. 앞으로 이래 살아가 어쩔래 이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 삶에 대해서 걱정은 하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왜? 막 이렇게 약간 짜증스러운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니 아메이 안 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다 그랬죠. 다 합니다, 아메이를. 그런데 단편으로 합니다. 저는 아메이를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저희 어머님 댁에 누군가 제품을 갖다 주고 돈을 받아가는 걸 봤었습니다. 근데 그 분도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제 친구 어머니인데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이 저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메이 제품을 갖다 주고 마진을 받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수준에 제가 알았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수준대로 알고 있었으면 저는 아메이를 관심이 없었겠죠. 그죠? 아메이를 알아보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고 남한테 해라고 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는 아메이하고 지금 아는 아메이가 100이라 그러면 그때 아는 아메이는 1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단편으로 알아요. 누가 하는 걸 봤거나 누가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걸 봤거나 누가 저보고 자꾸 사라 그랬거나 그러니까 그런 끝에 있는 그러니까 이 합당하지 않은 현상들을 본 거지 아메이 사실을 잘 알지는 못하는 거죠. 저는 어쨌든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안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때부터 지가 아는 아메이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야, 근데 상태가 이상하더라고요. 얼굴이 벌게 가지고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저한테 설명하러 왔는데 보니까 저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얘는. 막 아메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아메이 막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 되게 오래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꺼내 놓는데 막 어디서 복사를 그렇게 해왔는지 막 자료가 이만큼이에요. 그걸 읽어주면서 저한테 한 장씩 막 주는데 저거 다 넘어오려고 그러면 한 서너 시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9시에 와서 저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한 1시까지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 했죠, 그죠? 막 듣기 싫은 상태까지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설명을 들으면서 몇 가지 단편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단편적인 거고 전체를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내가 전혀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아메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아메이가 전 세계 지금 현재 기준으로 58개 나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65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제 주변에 아냐 생각을 해보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고 있는 거죠. 저처럼.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아메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주말부부라서 이제 저녁에 가서 제 아내하고 거의 매일 통화를 했는데 이제 집에 가서 늦은 시간인데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내가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꽤 괜찮은 일인 것 같아. 근데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고 괜찮은 일인 것 같으면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진짜 웃기는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친구가 지가 아메이를 안 지 열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얼추 설명을 했어요. 비슷하게.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처음 들었고 되게 불편한 상태에서 너무 길게 설명하는 걸 듣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들었는데 제 아내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그 친구가 보여준 결과 잡지에 나오는 것. 대기업에 말단 사원으로 있었는데 아메이를 부업으로 해서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직장에 사표를 썼대. 그리고 1년 열심히 해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돼서 퍼스트 클래스 타고 여행 다닌대. 그리고 내내 먹고 살 걱정을 안 한대. 그리고 부산에 있는 어떤 주부인데 아메이를 한 5년 해갖고 대기업이 20년째 다니고 있는 자기 신랑의 월급보다 더 많아졌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면 할 거고 아니면 안 할 거란 생각이었죠. 일단 알아보겠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들한테 가장 권하는 게 아메이가 이런 거니까 한번 알아봐봐. 알아보고 싫으면 하지 마. 괜찮으면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안 알아보고 그만두기에는 이 정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메이를 알아보면서 제일 처음에 아메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떠오릅니다. 다단계 피라미드, 사람 이용한다, 팔려고 한다, 내한테 자꾸 팔려고 한다, 끌어들이려고 한다, 사재기 막차다, 피해본다, 팔아야 한다, 내가 하면 팔아야 될 거야,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될 거야, 말 잘해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 같으면 아메이가 되게 어렵습니다. 누가 잘 팔겠습니까? 그죠? 누가 아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는 사람 다들 적어요.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구간인 거죠. 근데 제가 사업 설명을 한 5번 정도 들었을 때는
아메이가 저런 결과를 가지면은 했으면 좋겠다는데 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런 게 보이니까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한 5번, 10번을 더 듣고 나니까 아메이 그럼 이런 단어가 제 스스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한테 아메이 이렇게 연상되는 단어를 떠올려봐라 그러면 이런 단어를 말씀하시거든요. 아메이 그러면 꿈, 비전, 친환경, 여행, 행복, 자유가족, 희망, 보상, 자산소득, 노후, 행복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이 바뀐 과정에 제가 참가하는 미팅하고 엄원, 책, 스폰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메이가 이해되고 인식됐다고 해서 사업을 출발하진 않거든요. 약간의 갭인데 거기서 더 듣고 참여하니까 뭐가 탁 바뀌었는가 하면 그게 내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다. 내가 알린 사람한테도 그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오는데 저는 한 사업 설명회 미팅 잠깐 한 20번 정도 연속적으로 계속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나 마음이 이렇게 탁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보이던 장애, 그전에는 제가 왼쪽 편의 아메이를 보고 있을 때는 장애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가 이해되고 그게 내한테 일어날 것 같은 행복한 자유가 기대되고 설레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장애가 안 보이죠. 그죠? 제가 장애라고 써놨습니다. 그전에는 장애만 보였는데 그 다음에는 장애가 거의 안 보이고 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비전을 봤다. 저게 진짜 하고 싶어서 행동에 옮길 수 있다. 이 지점까지 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메이가 정말 기대되고 재미있는 상태에서 비즈니스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조금 설명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아메이는 사실은 뭐 제 기준입니다만은 이 두 가지를 첫 번째 말씀드린 100세 리스크는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100세 리스크를 해놨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심각한 재앙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이 100세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용을 동반하게 되는가 하면 노후 30년 동안 식비만 제가 한 15년 전에 제가 우연히 그냥 계산을 해봤거든요. 별거 아닌데 하루에 5,000원짜리 식사를 60세부터 90세까지 생존해서 노후 30년 동안 부부가 5,000원짜리 밥만 먹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계산을 한 겁니다. 그 5,000 곱하기 두 사람이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하루에 3끼를 먹으니까 3을 해야 되고 30일이니까 30을 곱해야 됩니다. 난 하루 2끼밖에 안 먹어 이러면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9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30년 계산하면 뭘 해야 됩니까? 곱하기 12달 하고 곱하기 30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돈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3억 2,400만 원입니다. 5,000원짜리 밥만 먹는데. 그런데 우리가 쓰는 한 달 경비 전부 다에 12 곱하기 30을 해야 돼요. 통신비, 관리비, 이거 난방비 전부 다. 이걸 개인이 못 감당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난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돈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벌어들이는 돈이 돈인 거죠.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이 딱 끊기고 들고 있는 돈만 있으니까 불안한데 그 불안함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이 너무 많은데 이분 공기업에 38년 근무했습니다. 60세에 퇴직했는데 변수가 탁 생긴 거예요. 아파트 담보대출인 거 당장 갚으래요. 은행에서. 당신 자업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너뚱이 아들이 있는데 걔가 전공을 바꿔가 대학원을 간다 그러네. 그래서 내가 못 해준다 해야 되는데 해준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일용직을 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포스 터미널에서 일하다가 아파트 경비로 일하시다가 했는데 조씨인데 자기 보고 자꾸 임계장 부르더래. 내 조씨다 이러니까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약자래요. 그 시기 잠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분이 그때 겪었던 괴로움, 부당함 이런 것들을 메모로 만았다가 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노인이 됐을 때 임시직으로 일하시는 분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표는 많이 보셨죠, 그죠? 평균 수명 83주, 여성은 90세 됐습니다. 남성하고 합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30년 이상 무소득 기간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그마치
노인 되면 다 절반 이상이 가난해져. 이 빈곤율을 계산하는 수치는 약간 복잡합니다. 뭐 평균 중위소득이 어떻게 저떻게 하여튼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66세에서 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인데 76세 이상이 되면 절반이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도 가난하죠. 그죠? 극도로 가난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 뭐 우리나라가 OECD 1위니까 뭐 아이슬란드나 덴마크나 이렇게 서구 유럽의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그런 게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에서 3%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 사회 구조적인 함정이라 그래요. 그들이 열심히 안 살았어가 아니고 그들이 뭔가를 잘못했어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성실해요. 건면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문자가 잘 발달해서 제일 똑똑하고 스마트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문화적인 힘도 굉장히 강해져 있어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열심히 일해요. 교육 수준도 가장 높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열심히 안 살았어가 아니고 구조적인 함정이라 그러거든요. 왠가 하면 열심히 살고 돈이 뭔가 자꾸 빠져나가는 시스템을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고 그 첫 번째가 교육이고 그 다음에 주택이고 이런 시스템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노후를 위한 축적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아메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지금 제가 설명드릴 아메를 잘 보십시오. 보시면 이걸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요. 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영원히 죽을 때까지 현역이 될 수 있으니까. 이분은 대기업 부장을 지냈습니다. 아내도 불고 나도 보니까 괜찮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지금 일용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 경북군 같은데 경비를 하시는데 2주하고 2주 쉬어야 돼요. 그 다른 알바를 또 찾아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열심히 안 살았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이분은 80대인데 지하철에서 택배를 하십니다. 자기는 이렇게 이제 늙고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계속 끝까지 노동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돼서 그 생활비를 본인하고 배우자가 부담하는 사람이 65%예요. 근데 그 규모가 뭔가 하면 100만 원 미만이 45%고 100에서 200만이 27%예요. 그러니까 소득을 많이 벌 수도 없는 거죠. 비용은 계속 지출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부당한 거죠. 그죠? 열심히 살은 우리한테 너무 부당한 겁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금부터 찾아보면 그 도구가 있는데 저는 찾은 게 아메이거든요. 사실은 아메이가 아니라도 다른 걸 찾으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아메를 갖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 제일 높은 투자 수익성 가진 사람인데 한 가지 소득에 의존하지 말아라.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게 우리한테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득원이 특징을 가진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시스템 일부가 돼서 뭔가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가 아메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100세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이제 아메에 갖고 설명드리기 전에 환경과 관련돼서 아메가 가지고 있는 철학하고 연관돼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재앙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 남동생이 인류학자거든요. 인류학자인데 얘가 얼마 전에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왔는가 하면 제가 이름도 아직도 기억 못해. 남태평양 하여튼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한 40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호주로 가서 호주에서 피지로 가서 피지에서 또 비행기로 그 나라를 들어가야 그 나라 수도에서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학자니까 WHO에서 용역을 받아서 뭘 하러 갔는가 하면 지금 그 섬에 물이 잠기고 있는 거예요. 섬이 물에 잠기고 있어서 그 물에 잠기는 환경이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조사를 하러 간 거예요. 한 달 동안 거기 있다고 왔거든요. 얼마 전에 왔습니다. 근데 되게 심각하대요. 환경재앙인 거죠. 직접적인 이제 타격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부산이 2030년도부터 물에 잠기기 시작한다 이런 경고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환경재앙하고 노후재앙하고 공통점이 뭔가 하면 닥치면 늦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아메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호주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세수면이 높아서 북극곰이 먹이 활동을 못하고 태풍에 막 미세 플라스틱에 코로나까지 다 환경재앙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훨씬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 안 꺼져요.
그리스의 산불이 작년에 엄청나게 크게 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꺼졌는가 하면 홍수가 나서 꺼졌어요. 실제로. 같은 지역에. 그리고 하와이 산불은요,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이게 전후의 사진입니다. 실제로 불이 나서 차 타고 도망가려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 시간이 없어서 바닷물로 뛰어든 일부만 살았거든요. 한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게 뭔가 하면 지구 기후가 대기권이 열이 가득 차서 한쪽은 바짝 말리고 한쪽은 비를 쏟아붓는다고요. 바짝 말린 곳에 바람까지 부니까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데 이런 일들이 더 잦게 더 강력하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홍수 때문에 48명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아메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 아메이는 LCA 기법이라고 제품의 탄생의 소멸까지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환경에 적극 기여한 해서 유엔 환경 프로그램을 상을 받았다. 이건데 뭔가 하면 제품의 원료의 가공부터 생산해서 소비되고 유통되고 하는 전 과정을 추적해서 그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발견되면 우리는 절대로 생산하지 않겠다가 이들의 철학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반에 1970년대 후반에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규제도 없을 때인데 우리가 헤어스프레이 같은데 프레온 가스가 들어있거든. 그게 입자를 가늘게 분산시키고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입자가 공기보다 가벼워서 계속 상층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오존하고 결합을 해서 오존층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 남반구에 가면 지난번에 다이아몬드 여행이 시드니였거든요. 시드니 같은 데 가면 태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늘에 들어가면 아주 시원한데 가을 같은데 햇볕에 나오면 뜨거워요. 실제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양이 눈이 멀고 피부암이 생기거든요. 그게 오존층이 파괴돼서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기 때문이거든요. 그 만약에 오존층이 다 파괴되면 우리는 아무도 못 살아남습니다. 그런 게 환경재앙인데 아메는 그걸 70년대 후반부터 그와 관련된 규제가 아무데도 없을 때부터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동물 실험을 안 하는 건 80년대 초반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창업자들이 가진 철학이죠. 지구를 살리는 일을 도와야 하는데 그것은 그 자신을 보존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탄소 그거 탈퇴하겠다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시간이 우리한테 얼마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완전한 유기농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생산하고 제조 과정이 완전 친환경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오캐스트 포뮬러라고 해서 고농축을 씁니다. 디시드랍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하나가 12,000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희석했습니다. 20병이 나와요. 그러면 300ml 하나에 한 5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물론 저처럼 손을 약간 떠는 사람은 이게 한 19병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도 너무 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주제. 아메이가 진짜 친환경인데 더구나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은 진짜 믿을 만한 제품입니까? 아메이 거 말고. 그러니까 S라고 대답하기 좀 그렇죠. 그 질문 자체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믿을 만한 제품들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건 좀 오래된 사건인데 이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이제 독일 제약회사에서 그루렌탈에서 개발한 입덧약입니다. 입덧이 심할 때 먹으면 입덧을 경감시킨 데서 약을 내서 자그마치 50여 개국 수출했습니다. 50여 개국 판매됐는데 이 약을 먹은 임산부의 8만 명의 아이를 유산했고 2만 명이 넘는 기형아가 탄생했습니다. 그 기형아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국가가 그걸 못 막았다. 그 왜 미리 검사하고 막지 못했냐 이렇게 소송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수했고 호주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약이 호주 영내로 들어오는 걸 미리 검토하고 막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버젓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엄청난 게 있었죠. 가습기 살균제. 이때요. 유공, LG 생활건강, SK 케미컬 전부 다 이걸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요. 애경산업, 파란 하늘 맑은 가습기, 그리고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체 안전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KC 마크를 버젓이 달았다고요. 그러니까 안전한 화학 제품에 제공하는 마크가 KC 마크입니다. 그걸 달아 시중에 판매했고 대기업에 이렇게 광고했다고요. 그 결과로 자그마치 2만 명이 사망을 하고 95만 명이 건강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구적인 재해를 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회사가 만든 제품이 자체 내에 충분한 검사를 안 한 거죠. 국가에서도 거기에 대한 엄중한 검사를 안 한 거예요. 그게 광고만 갖고 많이 팔 수 있다는 것들을 타켓으로 시중에 흘러나온 거거든요. 그걸 아무 의심 없이 쓴 사람은 가정 자체가 파괴된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회사가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아메이처럼. 아메이가 최근에 오메가3를 재출시했습니다. 이 오메가3는 원래 아메이가 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판매 1위인데 그걸 바꿨다고요. 잘 팔리고 있는데. 왜 바꿨는가 하면 해양 생물의 중금속 농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사슬 상층부에 있는 게 중금속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 오메가3 원료는 심해 연어인데, 노르웨이 심해 연어인데, 연어가 먹이사슬 상층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금속 농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멸치로 바꾼 겁니다. 훔볼트 연안에 있는 멸치로 바꿨는데, 아메이가 왜 그렇게 빨리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기준이 이렇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0.5mg이 들어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국제적인 기준은 0.1mg 이상이 되면 안 돼. 아메이는 0.005 이상이 되면 안 돼. 이게 자체 기준이라고요. 그럼 자그마치 100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제일 안전한 제품입니다. 근데 그게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낙 같은 경우에는 3mg 있어도 돼. 국내는. 근데 국제 기준은 0.05예요. 이게 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0.01이에요. 웃기는 거는 비소, 환경호르몬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가진 기준이 세상에 가장 엄격하다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처리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산하는 방식은 한 달에 25,000분이 제품 실험을 하고 50만 번 이상의 제품 안정성 실험을 매년 해요. 그리고 출고 전에 200회 이상 확인을 합니다. 그 실제로 아메이 본사를 가보면요. 샴푸류 공정에 이상한 기계가 있어요. 샴푸를 박스로 이렇게 쌓아놔요. 기계 안에 넣으면 철 구조물인데 그게 덜컥덜컥덜컥 계속 진동을 가해요. 쾅 치기도 하고. 그거 뭐 하는가 하면 이 샴푸가 출시돼가지고 트럭을 타고 가서 배를 타고 그 나라에 가서 다시 기차나 트럭을 타고 하는 그 긴 여정을 가정을 내서 프로그램해갖고 진동을 계속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동을 가하고 난 다음에 그 제품을 확인해서 제품의 성분이 변했는지 냄새가 변했는지 기능상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누가 해요? 아메이에서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 하는데 첫 번째 만족감이 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제품을 내가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 소비자 다 그래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해주면. 이걸 설명해주면 아메 오메가3를 먹겠습니까? 자기가 먹는 걸 계속 먹겠습니까? 아메 오메가3를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메이는 되게 독특한 게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뭐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만약에 해양 생태계에 중금속 농도가 자꾸 높아져서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자체 기준을 초과하게 된 거야. 그럼 다른 회사들은 기준을 국제 기준으로 바꾸고 말걸요. 원래 이런 게 있었으니까. 지금은 환경상 어쩔 수 없다 이럴 건데 아메이는 아마 식물로 돌았을 겁니다. 지금 여기 안에 식물 오메가3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식물로 돌았을 거고 만약에 식물로서 충분한 오메가3를 공급 못하게 되면 아마 오메가3를 공급하는 걸 포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메이 기준은 뭔가 하면 좋은 제품을 계속 생산하고 제공하겠다는 거지 지금 많이 팔고 잘 팔겠다는 기준이 아니거든요. 가습기 살균제가 사건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담당자들이 지금 이걸 출시시키면 아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판다 잘 판다가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검증 안 하고 세상에 내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아메이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 주제 우리 노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우리가 원하는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도구가 아메이가 될 수 있다. 이걸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아메이 회사의 규모와 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메이가 들어간 나라입니다. 자그마치 58개 나라에 들어가 있고 이 어떤 나라도 실패하거나 철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65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요걸 보고 난 다음에
제 친구들 기준입니다. 이 바보들이 이걸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아는 척 하는 거라 이걸 알았다니까요. 저도 그때 이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 인간들이 다 안다 그래. 근데 이런 사실을 하나도 몰라. 그럼 지가 어떻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걸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새로운 정보가 쌓이는데 지가 다 안다 이러니까 뭐 알아볼 겨를이 없는 거죠. 그 아메이는 자그마치 뉴트라이트 90년 됐고 여긴 65년 됐습니다. 근데 기업의 평균 수명이 상장사가 20년 됐어요. 이 사이클이 점점 짧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 엄청난 회사인 거죠.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제품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돌아가는 보상이 합리적이고 이 모든 게 이 세월 속에 사실은 다 입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더 좋고 더 건강하게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리치하고 저희가 아메이 창업을 했어요. 왜 우리는 아메이를 만들까? 우리 아메이를 가지고 가족끼리 더 행복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보상이 커져가고 희망이 커져가는 삶을 살고 싶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메이를 하게 되면 이 사실을 아메이를 해봐라고 우리 사촌들이나 친구한테 권할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사촌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그들도 이런 삶을 기대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들을 가끔씩 영상이나 뭐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이제 아메이가 10년마다 하는 라스베가스 같은 데가 보시면 직접 보게 되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극단의 로얄 패밀리거든요. 개인 전용기를 갖고 있고 부유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이 이런 철학이 상속되고 내려가고 있다는 거 사람들을 만나면 진짜 느껴집니다. 이게 아메이 본사하고 450가지 제품 직접 생산합니다. 개인이 투어 신청을 하더라도 다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근처에 가실 일 있으면 온라인으로 투어 신청을 하면 시간이 나오면 가면 거의 한 3시간 동안 투어 가이드가 나와서 다 보여줍니다. 공장을. 진짜 너무 깨끗하고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올란도 매직이란 미 포로 농구단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대 자본의 회사가 돼 있는 거죠. 회사가 작을 때도 그들이 한 말을 지켰는데 이미 충분히 돈도 있고 하니까 그들의 말을 계속 지켜갈 겁니다. 아메이 제품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품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 판매 1위들입니다. 뉴트라이트 건강식 보식품 전 세계 판매 1위고 아메이 스킨케어 브랜드가 탑5 안에 들어가고요. 정수기, 청정기 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퀸 냄비 이제 저기 바뀌었는데 보셨죠? 저건 일단 이 원재료의 영양소 손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게 놀랍고요. 그 다음에 유해물질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찬 못 만드는 사람도 요리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레시피대로 하면. 그리고 이 치약은요, 이 치약도 바뀌었죠. 그죠? 치약은 아메이가 들어간 58개 나라 중에서 56개 나라에서 판매 1위입니다. 치약을 누가 만듭니까? 아까 가들이 만듭니다. LG 젤제랑 애경 이런 아들이. 그 대기업 여전히 만들어요. 그 시장을 장악하고. 근데 각 나라마다 그렇게 길러서 보호해서 키워오는 토종 생필품 회사들이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아메이가 들어가서 석권한 거죠. 제품을 가지고. 터세도 있었을 건데.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내 친구한테 야 아메이 치약을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니도 한번 써봐.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쓰고 만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쓰고 그 친구가 마케팅을 살짝 이해하든 아니면 그냥 좋은 마음이든 주변에 권해서 니도 써봐. 이게 자연스러운 확장성이 가능한 마케팅이 이 제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품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억지가 들어가거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치약만 보더라도 이게 가능한 거, 이제 더블렉스 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이 더블렉스가요, 이 학술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회사에서 이제 이런 뉴트리언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 논문을 실었는데, 더블렉스를 8주를 먹은 겁니다. 이게 대조군인데, 가짜를 먹은 겁니다. 이 실험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실험은요. 그게 뭔가 하면 8주를 해야 되고, 가짜를 먹는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야 됩니다. 주는 사람도 몰라야 돼요. 똑같이 만드는 거죠. 하나는 밀가루로 만들었고 하나는 진짜 더블엑스인 거죠. 주는 사람도 모르고 받아 먹는 사람도 몰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는 방식이거든. 그렇게 해서 대조군과 진짜 더블엑스를 먹었는데 진짜 더블엑스를 8주 동안 먹었는데 DNA가 생생한 거예요. DNA가 꼭 깨졌죠. 흐릿해지고 있죠. 근데 8주 먹었는데 이런데 이거 8년 먹으면요. DNA가 손상돼가 복제되면 암이라 그러죠. 그죠? 사실은 우리는
성인 몸에 하루에 몇만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몸에서 그걸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거나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계속 노출되거나 또 노화돼서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약해지면 그게 발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더블엑스가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그걸 제어할 수 있다는 게 학술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딱 하나의 영양소를 먹으라고 하면 이걸 먹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논문에 실렸고요. 이 블루의 말씀 조금 드릴게요. 이거 갖고 이제 아메에 가진 제품의 철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메는요, 제품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치약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치약을 한 종류밖에 만들어내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 원짜리 치약이 있으면 7,000원짜리 치약 있고 5,000원짜리, 3,000원짜리, 2,000원짜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져. 그러니까 당신 경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품질이 떨어지는 2,000원짜리를 사든지 만 원짜리를 사든지 알아서 해. 우리는 많이 팔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메이는 치약을 딱 한 종류밖에 안 만들어내는 거. 이게 베스트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이야. 그래서 중저가의 제품을 가지고 타켓에서 제품을 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청정기를 하나 더 만든 거야. 원래 형님 청정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스카이입니다. 제보다 훨씬 작아요. 블루거든요. 평형이 달라요. 얘는 몇 평이죠? 12평, 13평. 쟤는 21평이거든요. 그게 다른데 필터는 어떻는가 하면요. 이게 가격이 훨씬 싸거든요. 보시면요. 0.0024 마이크로메터 입자까지 99.99% 걸러내는 거는 쟤나 얘나 똑같아요. 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 0.0024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만드는 거는 0.3 마이크로메터를 걸러내요. 암에 그거보다 100배 작은 입자를 걸러내거든요. 좀 잘하는 게 0.1이에요. 그럼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이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갖고 테스트를 낸 거예요. 이 알레르기 재단은 이제 왕립 재단이에요. 그래서 되게 무식해요. 어떻게 무식하는가 하면 막 실험해가 막 발표를 해버려요. 영국에 알레르기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알레르기 재단에서 너가 실험을 해서 어떤 걸 써야 되는 걸 발표를 해라. 뭐 가습기, 뭐 이불, 청정기 이런 거 막 발표를 해,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랬더니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암의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이거 싹 다 걸러내. 이게 0.0024 마이크로메타를 99.99% 걸러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 거는 7개, 3개, 4개, 목 돌아가는 야는 3개밖에 못 들어내. 사실 목만 돌아가는 거야. 먼지 져 있네 딱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걸 땡기갖고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지. 그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마케팅은 광고에 다 녹아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의미가 뭔가 하면요. 근데 값도 비슷해요. 값도 비슷한데 동생 블루가 나오면서 성능은 똑같은데 가격은 훨씬 싼 거죠. 이 제품들보다 값이 훨씬 싸졌어요. 블루가. 근데 성능은 똑같다고요. 근데 보시면요. 0.0024 마이크로메터인데 대기업 거는 0.1 마이크로메터, 0.3 마이크로메터인데 백화점에 가면요. 나노 드론이라고 기둥으로 생긴 거 빨간 거 노란 거 이런 거 있습니다. 독일제인데 걔는 완전히 기계식도 아니에요. 그런데 걔가 0.03 마이크로메터를 걸러내요. 우리나라 대기업 거보다 10배 작은 입자를 걸러내고 아메리케 나노 드론보다 10배 작은 입자를 걸러내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가 얼마인가 하면 걔가 600만 원이 넘어요. 600 몇십만 원 하는데 추석 때면 600만 원 세일합니다.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아메는 그거보다 비싸야 되겠죠. 그죠? 성능이 훨씬 좋으니까. 근데 아메는 진짜 중저가의 고품질로 내놓는다니까요. 진짜 탁월한 거죠. 그 진짜 놀라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걸러내는 퍼센티지가 차이 나는 건 용적률의 차이예요. 기능상은 똑같다고요. 0.0024 마이크로를 99.99% 걸러낸다. 이건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능이 전 세계 최고의 성능입니다. 그런데 얘가 동생이 나오면서 가격이 89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싸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메이는. 야, 내가 아메이를 하니까 이 청정기 하나 사도 이러는 게 아니고, 이렇다고 설명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럼 구매는 자기가 결정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 이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초파리가 기능 유전체 중에 기능하고 있는 게 17,000개인데 사람이 24,00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이 쟤는 5개에서 10개밖에 안 되는데 사람은 200개에서 2,000종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00배 되는 거예요. 얘가 다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같은 걸 측정해서 변을 배양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에 맞는 유산균을 가지고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이제 높이고 복구시키는 거죠. 걔들이 다 합니다, 사실은. 심지어 알츠하이머까지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이 있다는 거 최근에 밝혀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품들을 기반으로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암의 유통과 수입, 그리고 수입의 특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게 돈의 출처입니다. 생산함도 소비자한테까지 오는 걸 유통이라 그러는데, 아주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부상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통이죠, 그죠? 저 동해안에서 건어물 같은 걸 가지고 내륙 지방에서 팔고 많은 마진을 붙이는 거죠. 유통이 예전부터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를 만든 회사가 월마트였습니다. 월마트의 상속받은 5자녀의 자산을 다 합하면 빌 게이츠보다 더 컸다니까요. 2배 정도 됐습니다. 지금 가장 큰 자산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죠. 그죠? 다 유통입니다. 근데 아메는 자기가 직접 생산한 유통의 채널을 우리한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당신이 회원이 돼서 써보고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해서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는 물류가 안정비 비용을 절약하게 되니까 그 돈을 당신한테 돌려주겠다. 그래서 아메는 제품을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하는데 절대로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유통시킨 거예요. 우리가 독점인 거죠. 우리가 개인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계속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한 결과로 제품 단가의 35%를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노력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암의 유통 방식인데, 그 유통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마트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아메이 제품 말고 다른 생필품을 쓰던 걸 아메이 마트로 바꾼 거죠. 그랬더니만 이제 현금적인 혜택도 있지만 정말 좋은 제품을 쓰게 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쓰게 되고 또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있어서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갖고 오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뭐 카드면 카드. 그래서 이런 짜리 하나 안 떼고 3개월 안에 제품 반만 남아있으면 돌려줍니다. 그리고 정기 구독이라고 하는 10만 원 금액만큼 쓰고 제품은 다 바꿔도 돼요. 그걸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5%, 5,000원, 만원, 15,000원의 쿠폰, 10만원 당 그렇게 되기 때문에 꽤 괜찮은 혜택이죠, 그것도. 그리고 현금 캐시백이 주어지는데 요거 중심으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개념인가 하면, 내가 아메이 제품 카탈로그마다 제품이 있고 PB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단가의 지금 한 55% 정도가 PB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품을 10만 PB치 사용한 거예요. 사용했고 내가 알린 내 동생이 한 3만 PB를 썼어요. 친구가 한 7만 PB를 썼습니다. 근데 저 보너스 표에 따르면 20만 PB부터 3% 보너스를 돌려준다고 저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만 PB밖에 안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너스를 돌려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메인 그룹 PB란 게 있어요. 내가 알려서 쓴 사람들 다 합해서 이걸 내 그룹이라 그래요. 내 그룹 전체의 PB는 20만이 되는 거죠. 다 합하면. 20만일 때 보너스 3%를 지급하는 건데 그러면 6,000원이 돼요. 6,000원인데 이게 물가 상승을 곱한 이제 BB 비율이 있는 거죠. 그게 1.73 정도 돼요.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는 따라 BB를 계속 같이 높이거든요. 그래서 그 1.73배 높은데 그래서 PB로 계산한 거에다가 1.73을 곱한 게 내 보너스 금액이 돼요. 한 10,000원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내 통장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알린 사람들까지 총 내 그룹 매출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20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너스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음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다 20만씩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저한테 아메를 알려준 내 친구가 20만 쓰고 저한테 알린 저도 20만 쓰고 A도 20만 B도 20만 썼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많은 보너스를 받아갈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이걸 그룹 전체 아까 말씀드린 스폰수의 그룹이 됩니다. 이 스폰수의 그룹 전체에서 발생한 매출의 규모는 다 합하면 80만이고 80만일 때 6%입니다. 48,000원이 되고 이 48,000원 중에서
나를 통해서 일어난 그룹 매출에 대한 보너스를 빼주고 나머지를 스폰서가 갖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 80만 속에 나하고 AB의 공헌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60만입니다. 나 AB는 20, 20, 20 합해가 60만이고 60만일 때 6% 36,000원입니다. 이 보너스 표에 따라서. 그래서 48,000원에 36,000원을 빼준 12,000원이 스폰서 통장으로 들어간 보너스 금액이고 나같이 36,000원 다 갖고 오면 안 되겠죠. A한테 지급될 20만에 대한 3% 6,000원, B한테 지급될 3% 6,000원, 요 12,000원을 빼고 나면 내 통장에 24,000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 발생한 48,000원 보너스에서 스폰서 12,000원, 내 24,000원, A 6,000원, B 6,000원 이렇게 분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고 늦게 시작하더라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제품력이 좋고 B가 더 많은 노력을 하면 B한테 더 많은 보상을 돌아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세들도 아메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먼저 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아가잖아. 그건 조금 이해되셨길 바라고 이제 수익적인 설명에 있어갖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잘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거든요. 난 못 팔아. 아메이를요, 판매라고 생각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나도 못 팔고 지도 못 파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아메이가 소비란 게 이해가 되면 쉬워집니다. 내가 치약을 써봐서 너무 좋아서 니도 쓰라 그랬더만 그 친구도 써. 그 친구가 써보고 니도 써봐라 쓰는 거야. 그런 소비가 확장되는 개념 같으면 이거 훨씬 더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안전하고 강해지는데 쉽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만약에 매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는 퍼센티지가 높다는 건 쉽게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1,000만을 내가 다 판다고 가정을 하면요. 1,000만을 다 팔려고 하면 DC도 합 1,600개를 팔아야 돼요. 무급어서 안 됩니다. 트럭도 동원해야 되고 힘이 들어요. 그 더 중요한 건 이번 달에 팔고 나면 다음 달에 또 팔아야 되는데. 그 좀 가벼운 거로 해볼까요? 더블엑스는 120개를 팔아야 돼요. 한 달에. 그 다 팔았어. 오늘 막 신기가 내리가 막 뛰어다니 팔았어. 그 다음 달에는 어떡할 건데요? 그 다음 달에 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잘 파는 사람이 1,000만을 하고 난 다음에 3달이면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GP에서 그만둬. 왜 그만두는가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짓을 언제까지 해? 너무 힘들어. 앞으로도 계속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를 갖춰서 소비가 늘어나서 같이 소비하는 사람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는데 40명이 되고 하는 걸 내가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소비한 사람이 일부가 다른 소비를 또 만들고 나는 거기 계속 관여한다고요. 그 개념이 이해가 되면 이게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메이는 판매가 아니고 뭔가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제품이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는 겁니다. 치약이 얼마나 좋은지, 디시드합스가 얼마나 좋은지, 오메가3가 얼마나 좋은지, 청정기가 어떻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알리는 거죠. 알리다 보면 그 하나, 데모하고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거 하나,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사업성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사업성을 알려도 한 번 듣고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와서 들어봐라 이러는 거죠. 사실 제가 해온 역할은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1차적으로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이걸 30명 이상, 50명, 100명씩 늘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쓰는 사람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품에 대한 정보, 사업에 대한 정보, 미팅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하다 보면 완전히 변혁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나를 통해서 자기도 제품을 쓰면서 알아가지고 자랑해서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생깁니다. 왜냐하면 한국 아메이 1조 2천억의 매출이 이렇게 발생했거든요. 단지 이제 내가 그걸 충분한 횟수만큼, 지속력만큼 계속하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데 속도의 참 차이는 생기는데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체 그룹 매출 400만에 대한 15% 이렇고 지급돼야 될 보너스를 다 더하면 이렇고 뺄 거 빼고 1.73을 곱하면 72만 원인데 단 이렇게 세 그룹을 가진 상태에서 당신이 15% 이상이 되면 빌드라고 해서 보너스를 30%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너스가 한 1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 구조적인 계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오던 일에 변혁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다
다 여태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벌어먹고 사는 일을 한 거예요. 직장이든 자영업이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뭔가 하면 내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나도 열심히 하고 이들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아메이를 이해하고 아메이 모임에 와서 아메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스템 속에서 했더니만 나처럼 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의 일부가 돼서 시스템을 갖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말한 대로 로버트 기요사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상에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요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월급을 받거나 자영업자이거나 사학가이거나 투자가이거나 의사를 갖고 비교드리면 쉬워요. 의사가 큰 병원에 고용되어 있으면 직장인이에요. 페이닥터인 거죠. 자기가 개업을 했어. 그러면 자영업자인 거죠. 근데 그 의사가 의료 행위는 안 하는데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고 의사들을 고용하고 간호사를 고용하고 사무장을 고용해서 자기가 진료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돌아가는 경쟁력이 있는 시스템을 가졌다 하면 그가 사학가인 거예요. 이거는 영역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주변에는 직장인 자영업자만 있습니다. 시스템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델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로 진입하지 않으면 노인에 다시 가난해진다는 이야기.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쪽 영역의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도 반드시 사학가 영역으로 넘어가야 된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말했고 워렌 버핏도 잠자는 동안에 들어오는 소득을 꼭 만들어야 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쪽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시스템을 만들거나 이건 늙고 죽습니다. 만들다가 안 됩니다. 거의. 아주 가끔 있는데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빠져나오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거의 불가능하고 시스템을 구입하는 거 프랜차이즈 같은 거 돈이 무지 들죠. 그죠? 그리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내가 시스템의 일부가 돼서 이해하고 제품이나 사업성을 잘하고 시스템을 계속 알렸더니만 제품을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도 이해해서 확장시켜가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 시스템 속에 시스템을 갖추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암의 흡사 이런 겁니다. 첫째 줄에 있으신 분한테 제가 제품과 사업에 대해서 알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들어보고 알아보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중에 일부는 회원 등록만 하고 일부는 회원 등록만 해가 제품만 좀 쓰고 회원 등록회가 제품을 많이 쓰는 매니아가 되는데 회원 등록회가 제품을 많이 쓰면서 자기도 알아보고 자기도 이해하고 난 후에 자기도 그 다음한테 알리는 거예요. 둘째 줄도 비슷해요. 회원가입하고 일부만 쓰고 많이 쓰고 같이 알리고. 셋째 줄에 저는 뭐 하는가 하면 첫째 줄에 있는 사람은 둘째 줄에 알릴 때 관여해서 그게 튼튼하고 안정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이게 시스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지금 그린 그림은 개념을 설명하는 건데 조금 빈약하기는 합니다. 제가 알린 A가 나처럼 빌드가 된 거예요. B, C, D도 빌드가 돼가는 과정인데 아직 빌드는 안 됐어요. 그래서 400, 300, 200백이 됐는데 나는 이번 달에 아무것도 안 갖다 썼어. 지난달에 사놓은 것도 있고 내가 안 쓴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나는 매출을 못 일으킨 거야. 자기 소비도 안 한 거지. 그런데 내한테 어떤 돈이 들어오는가를 계산해 볼게요. 400, 300, 200배 이 그룹 매출이 발생해 있는 거죠. 그죠? 그룹 매출액 전체로 따지면 1000만입니다. 1000만일 때 1차 보너스 21% 210만 원이 발생했고 그 210만 원 중에서 A한테 지급될 400만 원에 대한 15% 60만 원은 A팀 안에서 다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나눠 가집니다. B팀은 300만 원에 대한 12% 36만 원이고 C팀은 200만 원 9% 18만 원 여기는 6만 원입니다. 이 지급돼야 될 보너스를 다 더하면 120만 원입니다. 이걸 빼고 나면 90만 원이 되는데 이게 1.73을 곱하면 이 금액이고 아까 빌드 구간에 속하면 여기가 돼요. 요즘 SP가 되시면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나는 하나도 안 썼는데 소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결국 이런 구간으로 진입하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소비가 모여 있는 거죠. 그 소비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A도 하고 이 9%도 한다고요. 처음에 내 혼자 했던 일을. 가면 갈수록 확장력은 커지는데 내 힘은 덜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이게 시스템이고 이게 자산소득입니다. 그런 지점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일 같으면 만약에 회사가 기회를 줬어. 나란 사람한테. 니 열심히 해갖고 많이 팔아갖고 돈 많이 벌어가라 이랬는데 이 사람이 안 팔아. 그럼 돈 안 줘. 다른 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메이만 이 사람의 사업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 거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사가 영원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나면 이 아이디 번호를 이 사람의 아이한테 상속시켜주면 아메이가 그 돈을 그 아이디 번호로 계속 넣어줘요. 이게 계속 존속할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인 거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런 버니스 한센 같은 경우에는 100세가 넘어 사셨는데 101세에 돌아가셨는데 노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나온 모교에 180억짜리 체육관을 지어줬습니다. 아메이 소득으로. 이 할아버지는 일본 할아버지인데 라스베가스에 왔습니다. 92세였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언제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냐 그러니까 50대에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40년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덱스테그 전 세계 제일 큰 그룹을 가졌는데 맥주 에파는이었고 말더듬이었고 중학교 2학년 중퇴 학력입니다. 근데 전 세계 제일 큰 그룹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2세들이 자제분들이 전 세계 경영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김종규 사장님. 영원한 현역이신 거죠. 그죠? 이번에도 삿포로 가셔서 갖고 보드 타시더라고요. 제가 야외 노천탕에서 2번 만났습니다. 체력도 엄청나게 좋으십니다. 그리고 정학사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정학사인 그룹에서 끊임없이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다이아몬드 이상이 계속 배출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처럼 1000만이 되는 이런 사람이 나오면 이걸 내한테 독립됐다고 이야기하고 이 전체 매출액의 6%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윈윈이 됩니다. A가 이겨야지 내가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죠. A가 느슨해지면 나도 느슨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알린 사람이 잘 되게 게임을 계속 구축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산소득, 인센소득이라고 말하는데 매달 전과 평생 상속되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필품이니까 재구매가 일어나고 회원이 늘어나고 처음에 혼자 알리던 일을 여러 사람이 알립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계속 늘어나고 되게 중요한 게 자영사업가가 늘어납니다. 내 사업체 안에 자기 사업체를 구축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가게 들어가면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알바생들은 조그만 점포 가게인데 주문 들어온 걸 자꾸 지웠다면서요. 그런 건 뉴스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일을 하기 싫기도 하고 막 설거지가 많이 밀려 있어서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주인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안 하죠. 근데 이게 다 주인이라고요. 가면 갈수록 경쟁력이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플랫폼하고 비슷합니다. 이 배달의 민족이 음식 만드는 사람하고 먹는 사람하고 연결해서 가치를 굉장히 높였듯이 아메이는 소비자들이 아메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하면서 그 소비자가 늘어나는데 그걸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린 사람이 또 해서 기하급수로 팽창되는 개인 프랜차이즈 같은 일입니다. 핀 레벨은 1000만을 달성하면 SP라고 그러고 월 소득 한 200만 원인데요. 이걸 3번 하면 GP라고 그러고 6번 하면 플래티늄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12달 계속하면 파운드 플래티늄이라고 그러고요.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렇게 플래티늄이 3그룹 생기면 이런 나를 에메랄드라고 그럽니다. 그럼 연봉 한 8천 정도 되는데 나는 에메랄드인데 내가 이 플래티늄 비슷한 시간대에 6그룹의 플래티늄을 보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연봉 한 1억 5천 됩니다. 이렇게 P의 역전이 그 다음의 단계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수석, 더블, 트리플 이렇게 있는데 그 이후의 P는 이제 렉의 안정성하고 깊이에 따라서 보상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런 거로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저는 첫 출발할 때 첫 달에 2,080원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스폰서는 제가 만났을 때 SP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트리플 다이아몬드시죠. 그 외 스폰서는 제가 만났을 때 수석 다이아몬드였는데 이제 크라운 엠버서더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삿포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제 예상이지만 곧 또 하지 않겠냐 싶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리더십 여행을 한 7, 8년 가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가 제일 좋았다 이러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 크루즈가 있고 이제 북구 이번에 갔을 때 이제 제 아이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야, 여긴 되게 기가 막힌 바를 하나 발견했어요. 우연히 이제. 전부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어디 가서 막 칵테일도 드시고 하는데 3층에 칵테일을 제공하는데 와, 우리 팀 같이 간 파트너가 칵테일을 하루에 10잔씩 먹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칵테일을 말아주시는 분이 이 근육도 빵빵한 여자분하고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막 팔을 거져갖고 오늘 한번 해보자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줘야 돼요. 그게 다 공짜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돈을 받는 곳인데 제 아들하고 딸이 이제 저녁 먹고 배가 불러서 산책을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되게 진짜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아요. 그림 같은데 사방이 유리로 돼 있는데 이 발자국 여우 발자국이에요. 눈이 오고 있고 숲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행복하고 기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게 리프트 타고 올라와서 산 쪽을 바라보면서 있는 슬로프고, 이건 아래쪽을 바라보고, 이런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고 4일 내내 기쁜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생활인이 돼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기분 좋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네. 힘들어요. 근데 여기 가면요. 3일, 4일, 4일, 5일 내내 좋습니다. 기분이. 근데 그럴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암해영을 초창기에 갈 때는 영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게 기뻤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더 살고 나서 보니까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인생은 긴 고통과 짧은 행복감을 누리는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보통 생존을 위해서 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행복감을 느끼고 하는 기간이 확실하고 진하고 즐겁고 재밌고 맛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다 그러면 되게 할 만한 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멘은 그 보장성이 저는 확실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향하시는 분들은, 아멘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멘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하시는 분 같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셔갖고 이 프로그램,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내 삶의 시스템으로 빨리 끌어다 보세요. 그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이제 제가 아멘을 한 덕분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IT 전문가거든요. 그리고 한 2년 만에 회사를 옮길 수도 있고 더 높은 업그레이드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제 딸은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공부를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얘들하고 이렇게 여행 가서 둘 다 성인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30살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쁘고 재밌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진짜 기회입니다. 이게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고요. 김훈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면라고 하는 수필집에 있는 내용인데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이래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걸 충당시키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우리가 행복감을 못 느끼는 그 지레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메를 만나서 이런 걸 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언제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추구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추구할 수 있고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톨스토이 말년의 사진입니다. 되게 무섭게 생겼죠. 그죠? 무서운 말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될 필요는 없다.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타인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타인의 생각 속에 늘 살아간다면 이것은 육체가 부자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노예 상태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암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조금의 가능성이 있으시면 스스로 알아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제 친구가 와서 네 암에 안 하 그랬을 때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시면 전부 다 그런 반응이에요. 다 안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알게 된 내가 모르는 사람 말에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전입니다. 다른 사람을 헷가닥시키기가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본 비전을 지켜낸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유지할 수 있는 힘,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추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메이 사업이거든요. 그게 되면 다른 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치약을 자기가 안 쓰면 지만 답답한 거지. 이 좋은 치약을 안 쓰고. 청정기가 안 쓰고 목은 돌아갔는데 못 빨아당기는 가을을 쓰면 지만 안 좋은 거지 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지키게만 하면 이건 확장력이 계속 있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 사람이 정보가 나보다 훨씬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결핍이 진짜 힘입니다. 결핍이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핍을 똑바로 보시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주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어느 날 대구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분이 다이아몬드이신데 게스트로 초대됐거든요. 그분이 이제 제 어머니를 많이 들었다면 되게 일찍 오셨더라고요. 누군가 호스트가 응대를 해야 안 됩니까? 너무 일찍 오셔갖고 한 1시간 반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 세미나 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대화가 좀 편해지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의사들은 아메이 잘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의사입네 하는 권위도 강하고 다른 사람도 다 인정해주고 돈도 좀 버니까 많이 버니까 그러지 않냐요?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결핍을 인정하면 하고 결핍을 인정 못하면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 한쪽 뇌가 전부 다 의사래요. 손업이 의사래요. 그런데 그들은 다 결핍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신 결핍은 뭡니까? 이러니까 자유요 이러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한 번도 자유롭게 못 살아봤대요. 선생님이 심어줬대. 네가 열심히 공부해 의사가 되면 너가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래가 그때부터 장학금을 꼭 받아야 됐고 대학 들어가서도 가해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됐고 자기 인생이 제일 편한 시간이 그 지독하다는 인턴 내던 시간이 자기는 세상이 제일 편했대요. 한 가지 일만 하면 밥을 주니까. 근데 지금도 자기는 구속석에 살고 있대요. 자기가 아메를 하지 않으면 그 자유를 못 느끼면서 살 거래요. 자기 결핍은 자유인데 자기는 그걸 똑바로 쳐다봤대요. 내한테 진짜 결핍되어 있는 거는 자유야. 난 아메를 통해서 이걸 이룰 거야. 내가 결핍을 인정하고 결핍을 똑바로 바라보면 그게 동력이 되고 그게 에너지가 돼서 이 도구를 가지고 이룰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멘이 헬핑 피플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거고 제품부터 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헬핑 피플이니까요. 제가 어쨌든 부산에 올라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투리 쓰니까 좀 알아듣기 힘들었죠. 제가 어느 날 마음을 먹고 표준말을 썼더니만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조금 덜 알아듣더라도 제가 사투리를 쓰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